문학으로 만나는 삶의 이야기들이 잔잔한 감동으로 찾아가는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김은자 시인입니다.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얼마 전 한국에 있는 지인이 전화가 왔어요. 요즘 미국에서 은행들이 문을 닫고 난리인데 괜찮나요? 하고요. 괜찮습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부자가 아니라는 것이 이게 좋을 때가 있네요. 그리고 보니까 가난하다는 것이 자유로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없다라는 말을 좀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풍족하고 이 모든 것이 넘치는 세상에서 없다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요. 비단 가난함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집안에서 가구가 꽉 차면 집이 좁아 보이고 좀 움직이기도 힘들고 행동 반경도 작아지잖아요. 어떨 때는 그렇잖아요. 뭐 그렇게 사들여가지고 이렇게 좁아졌다 뭐 그럴 때 있잖아요. 마찬가지 원리 같습니다. 조금은 비워내면서 사는 삶, 없다라는 것이 오히려 풍요로운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마음 여러분들도 가끔 드셨을 거예요. 모두가 생각하는 그 보편적 의미를 좀 거꾸로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요즘 자주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없다를 있다로, 있다를 없다로, 부족하다를 풍족하다로, 약함을 강함으로, 미움을 관심으로, 눈물을 미리 웃어보는 웃음으로, 뭐 그렇게 생각하면 저 여자 정신이 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뭐 그럴까요? 세상은 반대로 해석하면서 살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처를 훈장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슬픔을 기쁨으로, 세상을 건너가는 힘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역설들이 또 문학을 읽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행복한 문학을 통해서 만나는 수많은 인생들, 가난하지만 거기에는 풍요로운 삶이 있고 슬프지만 슬픔 하나로 끝날 수 없는 시간들, 우리들의 죽은 감성을 살리면서 삶의 의미와 존재를 더욱더 느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시 한 편으로, 수필 한 편으로 소설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면서요. 오늘도 행복한 문학의 장 함께 열겠습니다. 행복한 문학 이 시간에는요. 여러 장르의 문학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면서 가깝게, 그렇지만 문학성을 지닌 그런 작품들을 골라서 소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양귀자 소설가의 한계령이라는 소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더니 한 분이 이메일을 보내오셨어요. 제 이메일을 어떻게 찾아서 보내오셨나 봐요. 자신의 오빠가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의 오빠와 너무도 닮았다는 거예요. 그 소설의 오빠와 똑같은 삶을 그렇게 살다 가셔서 방송을 들으면서 엄청 우셨다고 하시면서 고맙다고 하시는 거예요. 엄청 눈물을 흘리셨다면 저를 욕해도 부족한데요. 고맙다고 하시는 것을 보면서 문학이 주는 힘, 삶을 관통하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또 위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저 역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감동도 받고 또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문득
약간은 싸늘한 기운이 느껴지면서요. 봄이라는 계절이 어떤 사람에게는 슬픈 계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또 뭐죠? 그러면서 골라본 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시인이에요. 나태주 시인의 서러운 봄날이라는 시입니다. 먼저 들어볼까요? 서러운 봄날, 나태주. 꽃이 피면 어떻게 하나요? 또다시 꽃이 피면 나는 어찌하나요? 밥을 먹으면서도 눈물이 나고 술을 마시면서도 나는 눈물이 납니다. 에그, 나 같은 것도 사람이라고. 세상에 태어나서 여전히 숨을 쉬고 밥도 먹고 술도 마시는구나 생각하니 내가 불쌍해져서 눈물이 납니다. 비틀걸음 멈춰 발밑을 좀 보아요. 안진뱅이 걸음, 무릎 걸음으로 어느새 키낮은 봄풀들이 밀려와 초록의 주단 방석을 깔려 합니다. 일희 일비, 조그만 일에도 기쁘다 말하고 조그만 일에도 슬프다 말하는 세상. 그러나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이 많기 마련인 나의 세상. 어느 날 밤늦도록 친구와 술 퍼 마시고 집에 돌아가 주정을 하고 아침밥도 얻어먹지 못하고 집을 나와 새소리를 들으며 알게 됩니다. 봄마다 이렇게 서러운 것은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목숨이라서 그렇다는 것을, 햇빛이 너무 부시고 새소리가 너무 고와서 그렇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는지요. 꽃이 피면 어떻게 하나요? 또다시 세상에 꽃 잔치가 벌어지면 나는 눈물이 나서 어찌 하나요? 꽃이 피면, 세상에 꽃잔치가 또 벌어지면 눈물이 나서 어찌하나요? 여러분들도 그러신 적 있죠? 먼지 하나 없는 그 깨끗한 하늘, 그런 하늘을 보면서 문득 서러워지는 날. 속절없이 꽃은 피고 바람도 훈풍인데 햇살도 봄인데 이렇게 따사로운데 문득 눈물이 나면서 그래도 그 긴 터널을 지나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구나 하는 날이요. 다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 시를 읽으면요, 읽을 때마다 멈춰서게 하는 구절이 있어요.
에그, 나 같은 것도 사람이라고. 내가 불쌍해져서 눈물이 납니다. 라는 구절이 그런데요. 내가 불쌍해져서 눈물이 난다는 말. 그리고 보면요. 내가 나를 불쌍하다라고 말하기까지 시인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뭐 그런 것 같지만요. 정작 가만히 살펴보면요. 정말 내 자신을 용서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제일 잘 알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불쌍해서 눈물이 난다. 참 그러기 위해서, 그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시 한 편을 뽑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긴 겨울을 견뎌왔고 또 얼마나 많이 갈등하며 살았을까, 그렇게 생각해보는 구절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지요, 이 대목에서 꼭 걸음이 멈추게 돼요. 내가 아는 어떤 시인은 마지막 구절이 그렇다고 하던데요.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는지요 라는 시귀요. 그 시귀에서 많이 울었다고 해요. 이분은 큰 수술을 여러 번 했던 분이거든요. 그런 분에게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굉장한 일이고 생명에 대한 고마움, 경이로움을 몸소 경험한 분이기 때문에 이 시귀에서 멈춰 있을 수밖에 없죠. 시나 글을 읽으면 멈추게 되는 문장이 꼭 있습니다. 그 문장이 나를 대변해 주는 것 같아서 대변해 주었으면 싶어서요. 그 글귀를, 그 시귀를 여러 번 읽고 또 울기도 하고 추억에 잠기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봄 하면은 보통 그렇잖아요. 산뜻하고 새롭고 따뜻하고 밝은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생각날 줄 알았는데요. 서러운 봄, 더 감동으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 시를 쓴 나태주 시인은요, 1945년 충남 서천에서 태어났습니다. 공주사범대학교를 졸업했고요. 평생 교육계에 몸담으면서 공주시 장기초등학교 교장을 끝으로 43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친 분이십니다. 1971년에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대숲 아래서가 당선되면서 등단했고요. 시집으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풀꽃, 꽃을 보듯 너를 본다, 풀잎 속 작은 길 등 한 30, 40편이나 되는 시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왕성하게 출판하시는, 무성하게 활동하시는 문학인입니다. 박용래 문학상, 공초문학상, 김달진 문학상, 정지용 문학상, 서울시 문학상을 수상했고요. 공주문화원장, 또 한국시인협회장을 역임했습니다. 나태주 시인하면 풀꽃이라는 시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정말 많은 팬들이 있는 시죠. 풀꽃이라는 시가 이 나태주 시인의 대표시잖아요. 짧은 이런 시는요, 여러분들도 외워두면 꼭 써먹을 것이 있습니다. 뭐 꼭 써먹기 위해서 외워두는 것은 아닙니다만 외워두고 읽을 때마다 정서가 풍요로워지거든요.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어머, 이 간결하면서도 할 말을 다 한 것 같은 이 시를 어쩌면 좋아요? 어떤 또 짓궂은 분들은 이 시를 패러디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는 아니다. 뭐 이렇게요. 장난도 치는 분도 있는데요. 그만큼 이 시는 많은 독자들이 있는 시예요. 나태주 시인은 독자들이 아주 쉽게 이해하면서 이 피부로 와닿아서 이 사랑하게 되는 그런 서정시를 많이 쓰신 분입니다. 풀꽃이라는 시가 워낙 알려지다 보니까요.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하다 보니까 풀꽃 2, 풀꽃 3 등 풀꽃시를 여러 편 발표합니다. 그런데 그 풀꽃이 역시 아주 짧으면서도 대단해요.
참 저력을 느껴지는 시들입니다. 풀꽃 2는 이렇습니다.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을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아, 이것은 비밀. 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들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어주는 시죠. 풀꽃 뚜리도 또 대단해요.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라는 시요. 간략하면서도 해야 할 말을 다 함축한 시입니다. 그래서 이 가슴속에 문장이 되게 하잖아요. 짧으면서도. 나태주 시인은 공주 문화원장을 역임하면서 풀꽃 시인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유수한 문학상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오늘 이 서러운 봄이라는 나태주 시인의 시를 매개로 풀꽃이라는 짧고 좋은 시도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또 좋은 날이기도 하고요. 문학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려드리는 문화가 잠깐 시간입니다. 참 좋은 소식을 들려왔네요. 한국시인협회가 프랑스 시인협회와 협력협정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교류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한국시인협회 회장은 유자효 씨입니다.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프랑스를 방문해서 양국 시인협회 간의 상호협력 또 협약 체결, 신앙송회를 같이 행사하는 것 등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한국 현대시의 120년 사상 처음으로 갖는 외국 시인협회와의 협정이고 또 공식적 교류 행사라고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한국시인협회가 또 밝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은요. 한미관계, 한미우호 하면서도요. 한국시인협회와 미국시인협회가 함께 공식적으로 협력해서 뭐 신앙송도 하고 협정도 맺고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시인협회 협력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고 해요. 매년 10여 편의 시를 상대방 협회의 기간지나 시선집에 출판해 주고요. 또 이를 위해서 번역 작업에 양 협회가 협력하는 것. 큰 의미가 있네요. 또 이 김에 또 우리가 프랑스 문학도 알게 되고 한국의 그 아름다운 한국 문학을 또 프랑스어로 번역해서 프랑스인들에게 읽혀주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한국시인협회는 대표적 전통문화의 하나인 한국의 시를 협회 차원에서 해외에 소개하는 작업을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한국의 현대시에 영향을 준 프랑스 시단과 교류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주 3월 21일 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 시와 함께하는 한국-프랑스 우정의 밤을 열었대요. 협약서 서명식 그리고 또 신앙송에도 함께 했다고 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양측 시인협회 회원 50여 명이 참석했고요. 주 프랑스 최재철 대사 또 내외빈 50여 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유자효 한국시인협회장은요. 이번 교류는 한국시와 문화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뿐만이 아니라 한류의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함께 협약서와 서명식을 한 프랑스 시인협회는요. 프랑스의 대표적인 시인단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장곡도, 폴 발레리, 생텍쥐페리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작가들이네요. 마르셀 파뇰, 앙드레 모로아, 루이 아라공 등이 회원으로 활약한 바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이에 행복한 문학 커튼 내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봄이 이렇게 서러운 것은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목숨이라서 햇빛이 너무 부시고 새소리가 너무 고와서 봄이 이렇게 행복한 것은 아직도 살아내야 할 목숨이라서 햇빛이 빛나고 새소리가 밝고 맑아서라고 고백하시는 봄날 되시기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은자였습니다. 봄밭에